저는 오늘 이번 시간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한 5가지 이야기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같이 강의를 진행하게 될 충북 경영자 총협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이용래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수없이 많은 강의를 좀 했지만 제가 200명, 300명 또 많게는 400명, 500명 앞에서도 강의를 했는데 최소 인원 강의를 했었을 때가 언젠가를 한번 살짝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2명 앞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오늘처럼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제 강의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강의를 한 건 오늘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한 명의 유튜브를 촬영하는 교육생이 있다 생각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다라는 생각하에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게 될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한 5가지 이야기의 테마에 대한 부분들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오늘 사실은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많을 그럴 텐데 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좀 풀어보고 그렇게 하고서 본 강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0원짜리 동전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세대의 동전은 어느 동전일까요? 4가지 중에서 저희들 1973년도 국민학교 시절의 동전일 수도 있고 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동전, 요 동전입니다. 요 동전에 요 10원짜리의 별이삭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근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50개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숨겨져 있는 이 별이삭 개수는 43개입니다. 43개. 그래서 이 43개를 제가 일일이 세어서 이렇게 번호를 매겼습니다. 1, 2, 3, 4, 5, 6, 7에서 43이 맞고요. 지금의 나이 50은 1950년대, 60년대, 또 7, 80년대 우리가 생각했던 50세가 아니라 그 나이보다 보통 한 0.7, 0.8을 곱해서 그 나이 시절보다도 훨씬 더 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령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연령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새 50대, 60대인 그런 시절로 지금 보고 있고 그 50대, 60대가 60년대, 70년대, 50대, 60대가 아니라 0.7 정도를 곱하면 30대, 40대 그러한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60이 되면 정년을 맞이하게 되고 정년을 떠난 노동시장에서 이탈이 된 그 순간부터는 스스로 자립한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20년, 3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제2의 제3의 인생 이모작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이 계획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 오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짝꿍하고도 처음 만나시게 되는데 먼저 간단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자기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시간 제가 1분을 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잘 살아오셨듯이 또 잘 살고 계시듯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하게 사는 비법은 이런 거다. 나만이 갖고 있는 비법이 이런 게 있다 하면 옆 짝꿍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또 최근에 여러분들이 좀 유쾌했었던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지금 어떤 일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옆 짝꿍하게 한번 자랑하고 옆 짝꿍이 한번 들어보았을 때 이 이야기는 지금 전체가 공유해야 돼 괜찮다 하는 이야기는 전체가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들 흥을 돋구기 위해서 중간에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게임도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그렇죠. 누구는 이 휴대폰이 떠내려간다. 아니면 이제 바닷물이 더 넘칠 거다. 아니면 이제 북극곰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답은 여러분 봄이 옵니다. 봄이. 여름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테마에서 보게 되면 항상 힘듦이 있으면
또 다른 행복이 있고요. 행복이 있다가도 어려움이 또 겪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연속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봄이 어느 시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쭉 봄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한 5가지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혹시 홈100 시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 들어보셨다고요? 네, 맞아요. 홈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100는 100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100세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런 시대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 측면에서 홈100 시대의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들어보셨죠?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노인인데 여러분 생각할 때 노인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몇 살이 노인일 것 같으세요? 선생님은 맞죠. 7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또 누군가는 60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유엔이 정한 노인의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네, 혹자 만 65세를 우리는 지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들어보셨나요? 지공? 40을 부록, 50을 지천명, 60을 이순이라고 하는데 왜 만 65세를 지공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하철을 공짜로 탄다고 해서 지공입니다. 아무튼 그 만 65세가 되는 기준이 노인인데 그 노인 기준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5,318만 9,728명이라고 하는 2018년도 12월 말 기준의 인구를 했을 때 대략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5천만이라고 했을 때 7%가 넘는 시점, 즉 한 350만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시점이 2000년도에 저희들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걸 우리 고령화 사회, 또 그 이후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즉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14%가 차지하는 시점을 우리는 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령 사회가 우리가 2018년도에 오게 돼 있었는데 2017년도 8월 시점으로 해가지고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이후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야 되는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의 기준이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26년에 오게 돼 있는 이 부분의 흐름은 2025년이면 저희들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전체 인구 중에서 2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다. 즉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인구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홈100 시대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실질적인 통계 데이터는 2018년도 5,182만 590명을 기준으로 한 인구를 봤을 때도 50대에서 차지하는 인구가 16.6%로 861만 5,884명이 차지하는 비율로 가장 높은 연령대를 구축하고 있는 인구층이 되어 있고요. 이후 60대도 11.5%, 또 70세 이상도 10.1%에서 50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 인구 구조의 현황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로 볼 때 우리는 일정한 시점에서부터 우리들의 향후 노후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10년, 20년 또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무의미하게 나이 들음에 대한 부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팩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무엇이냐? 돈이다, 건강이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들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언급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100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행복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행복한 노후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역점을 둬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네.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의 방송과 안방극장을 굉장히 울렸다 했던 김병주라고 하는 이제 코미디언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올해 71세겠네요. 작년 70세. 이분이 한학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시죠? 이분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네. TV 탤런트로서 또 지금은 이제 그 기획문학과라든지 한국인 박사 이런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불암 선생님이신데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네, 이분이 어느새 81세가 되는 나이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정정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야동 뭐 순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순재 씨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이분도 86세. 근데 이분의 이제 건강하게 사는 모습은 아직도 60이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로 산다고 합니다. 이분 다 아시죠? 여러분 누구세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녹화 촬영이 안 돼서 이제 방송은 안 되고 있지만 신규 선생님입니다. 1926년생이시고요. 올해 94세, 95세가 되어가고 계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100세를 살고 있는 전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 100년을 살아보니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현재 1시간 정도는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들에게 강연을 들려주고 계시는 1920년생이십니다. 즉 어느새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하는 100세를 사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에서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노후의 어떤 생애 경영 설계 부분들의 어떤 파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족, 여가 봉사, 돈, 건강, 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5가지들의 조화로운 삶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은퇴와 연결이 돼서 쭉 여러분들의 노후를 10년, 2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 그런 부분들의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해서 100년을 살아보니의 저자였던 김영석 교수가 들려주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놀지 마라. 공부하라. 취미 활동을 시작하라. 또 인간애를 가지고 살아라. 독서해야 한다. 또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내가 나를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인생의 황금기, 골드에이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60에서 75세이다. 즉 정년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이제 기업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년이 지나는 시점, 60이 지나는 시점인 부분부터 75세까지, 즉 100년을 살아보고 있는 우리 김영석 교수가 한 이야기가 황금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 황금기 때 정말 여러분들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실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럼 노후 설계라든지 노후의 어떤 그 재정적인 거, 건강적인 거, 또 대인 관계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만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한 5가지의 내용 중에 그 두 번째 테마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5가지의 사랑 언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도 언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언어는 여러분 그 사랑한다면 함께 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봉사해야 한다는 거, 또 선물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거, 스킨십이 오가야 된다는 것,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사랑한다면 인정해주는 말이 필요한 겁니다. 즉 우리 노후가 될수록 나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지만 타인을 생각하고 또 젊은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또 아내를 인정해주고, 자식을 인정해주고, 친구를 인정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언어다. 그 다음 사랑한다면 함께 해야 되는 거, 또 선물을 주고받고 스킨십, 또 봉사,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국의 석세스 대학교 인지신경심리학과 데이비스 루이스 박사팀에서 이야기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죠?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계세요? 네, 술도 드시고, 친구분들하고 수다도 떨고, 그렇죠. 게임도 할 수 있고, 최근에 그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 영탁이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막걸리 한 잔도 좀 마시는 건데, 영국 석세스 대학 인지신경심리학과에서 얘기했던 부분의 그 전체적인 스트레스 줄이는 5위는 게임입니다. 게임. 고스톱 친다든지, 테트리스를 한다든지, 자칫 연연이한 이렇게 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의 21%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4위는 산책이랍니다. 산책.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아니면 가벼운 등산을 한다든지, 또 가까운 곳을 이제 함께 걷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의 42%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 영국 이야기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국내에 저희들 우리 요 시니어층이라든지 뭐 신중년층한테 이야기를 하면 커피를 마시면 뭐 잠도 안 오고 그러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국 연구결과에 의하면 커피를 마시면 영국 사람들은 54% 정도가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근데 커피의 부분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함께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이제 관계적인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1위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위는 뭘까요? 네. 저도 사실은 이 석습대학이 이 인지신경심리학과 이 팀들의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에 보고서 그럴까? 라는 굉장히 의심을 가졌었는데 2위는 음악이라고 해요. 음악.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61%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망의 1위는 두두두두 여러분 무슨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1위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의 68% 정도를 감소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뭐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의 1, 2, 3, 4, 5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차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1위가 몇 프로예요? 68%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의 최상의 프로테지는 68%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32%는 절대로 줄일 수 없는 살아있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32% 정도의 스트레스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A라는 친구도 B라는 친구도 또 짝꿍도 뒤에 있는 분도 앞에 계신 분도 모두가 다 32% 정도의 기본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명을 받고서 별이 되기 전에는 스트레스는 32%는 무조건 다 있다. 누구나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즐기면서 또 그런 것들을 내가 수용하면서 이렇게 생활할 때 내 스스로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또 좀 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쭉 이야기 드렸던 하나하나의 부분은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크로닉 멘트에서 이야기하듯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나도 그만큼 스스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쪽에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